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숙고에 돌입했음을 시사하며 만장일치 의견 취합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시민들은 정치적 혼란의 종식을 요구하며 헌재 앞을 가득 메웠고 대학가에서는 개강 이후 찬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반탄 대열은 안국역으로 집결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접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이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우정 총장의 행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속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의 여파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을 바라면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계엄 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를 40분 넘게 진행했다고 초안을 작성한 후 수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45년 전 사진을 통해 국회 봉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계엄 전날 김용현이 유튜브 영상을 박안수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발언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평 고속도로 용역의 부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공개 판결에도 법원의 선고를 무시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외교가 비상상태에 빠졌으며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첨단 연구와 원전 수출 등의 치명타가 우려됩니다. JMS 탈퇴를 돕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발생했고 황사 예보로 대기질 악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과도기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했으며 홈플러스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맹비난했고 돌빈뉴스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와 DJ와 무솔린이라는 주제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쁜 부모 대신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며 차세대 AI 기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한국 사회가 긴장감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 시위에 대비해 실전 훈련에 돌입했고 극우 유튜버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미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불법 여론조작 정황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회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의 입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삭발, 단식, 농성 등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단 하루 헌재의 선택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혐의자 석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명태균 간의 긴밀한 관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선관위를 침탈한 점, 약자의 인권은 외면한 차에 극우에 밀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임에도 민감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핵무장론을 제기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 폭락, 홈플러스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등 경제 이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향한 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헌법재판소가 모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번 주를 넘겨 최장 심판이 될 전망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무기한 밤샘으로 장기화되고 야당은 천막 농성에 돌입해 단식과 삭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세력이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민생과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 인용에 대비하자고 했고 한동훈은 야당과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혼란도 가중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내일 밤 황사까지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해 주식시장이 출렁였고 머스크는 방화와 해킹, 주가 폭락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41년 만에 로고를 변경했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당겨 쓰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방화 추정 산불이 LPG 충전소를 위협했고 암벽 타기 중 고교생이 숨져 안전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축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접과 단열 병행 작업의 위험성이 확인됐으며 유명 가수 사망으로 가요계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연구 인력 부족과 특별 연장근로 확대 난항도 문제입니다. 명태균 특검법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작 여야정 협의에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검토 중이며 장애인 일자리 확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과 삭발식을 진행하며 매일 저녁 심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하면서도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국선언과 삭발식 등으로 탄핵 관련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침체 공포로 폭락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사회 소식으로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초등생 살해 교사의 신상이 내일 공개됩니다. 환경 소식입니다. 미세먼지로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황사가 예보됐습니다. 강풍을 타고 온 모래 폭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된 미세먼지 숲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로 중국산 제품의 생산 기지가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 소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치 소식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잠룡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새 로고를 선보인 항공사가 내일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공중보건의 대거 전역으로 강원도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교육계에서는 휴학 강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용역 부실로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한 AI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